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보는 신수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당일이나 또 그 달의 신수를 점쳐보는 방법을 우리가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를 보는 방법은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는데 음양적인 측면도 있고 오행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띠로서도 우리가 그 당일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활동 양상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미리 메모로 해놨죠. 범말계 이 노술이죠. 이 노술은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성이라든지 작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돼지, 토끼, 양도 소위 삼합이라고 해서 활동성이 비슷하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원신자진, 사유축 이게 다 전부 다 소위 삼합이라는 겁니다. 나이 차로 따져보면 4살 차이가 납니다. 4살 차이. 4살 차이가 나는 형태로 들어온대요. 자, 저렇게 이제 각 그 띠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각 띠들이 만나는 날짜가 있겠죠. 그 만나는 날짜마다 작용되는 것이 이제 그 자기 띠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 범말 개띠가, 예를 들어서 범을 만났다 합시다. 범을 만났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돼지는 무엇을 만났을 때요? 돼지를 만났을 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숭이 띠가 원숭이 나를 만났을 때. 자, 뱀, 닭, 소띠가 뱀, 나를 만났을 때에 대체로 그 운동이나 작용력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슷한 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 우리가 따져보는 방법 중에서 그 12신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신살. 소위 그 역마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역마살. 그 다음에 도화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망신살 이런 건 기억납니까? 망신살. 이런 것들이 그 각 띠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12신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따져서 오늘은 망신살이다. 오늘은 역마살이다. 뭐 이런 것을 따져나가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각 띠가 어떤 날짜를 만났을 때 동질적으로 발생하는 기운이 이제 12신살 되는데 자기 삼합의 그 첫 글자 있죠. 삼합의 첫 글자. 범말 개띠가 무엇을 만났을 때? 범을 만났을 때. 범을 만났을 때 이걸 그냥 편의상으로 그냥 1번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 자, 자기 띠를 잘 염두에 두십시오. 자, 나는 무슨 띠인데 지금 뭘 만났다. 자, 그럼 범말 개띠가 범을 만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살이라고 그래요. 지살. 그 지살 이렇게 우리가 한자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지살이라는 것은 뜻이 이제 땅에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또 새로운 땅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그런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새 일에 가담한다. 새로운 영역에 가담한다. 그래서 이런 지살이라고 하는 인자가 들어왔을 때에 인자가 들어왔을 때 자, 범말 개띠가 범을 만났을 때 돼지, 토끼, 양띠가 돼지를 만났을 때 세일 가담이라는 이런 동작이 가해져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 세일 가담이 자, 범말 개가 범을 만났으면은 대체로 좀 주동적이겠습니까? 피동적이겠습니까? 범이 범을 만났다. 자,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 안 된다?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봄에는 뭐가 만들어지듯이 열매가 만들어져요, 잎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잎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범이 범날을 만나면 자기가 주인공 역할이니까 대체로 그 주동이라는 거죠. 주동하여 변동한다. 그렇게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자의 변동. 내가 계획을 세워서 변동을 한다 이거죠. 자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주동 변동이 발생한다. 또 대체로 이제 세일 가담하려면 몸 공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 또 먼 곳 출입.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저런 인자가 어느 해에 해당하면 있죠. 어느 해에 이렇게 범말 개띠가 범띠해를 만났을 때 실제로 주거 변동, 이사를 한다든지 또 뭡니까 해외 출입,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궤도 수정, 인생 궤도 수정, 인생 궤도를 수정한다. 뭐 이렇게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루하루에 적용될 때는 대체로 먼 곳 출입이 있든지 새로운 일에 가담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시 이름이 불려지겠죠. 그죠? 쓰여진다는 거죠. 내가. 쓰여지니까 대체로 그 옛일에 다시 가담. 그래서 뭐 출마를 다시 한다든지 내가 원래 주동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빠져버렸다. 그런데 도로 당신이 오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 일에 또는 옛날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살의 일반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토끼, 양띠가 돼지 날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일에 가담이 되거나 변동을 줄 계기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원숭이지용이 원숭이 날. 자, 원리는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사의 형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회적인 어떤 활동 양상 이런 것들이에요. 12신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통 활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살의 운에는 저런 변동이 올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띠의 그 삼합에 의해서 첫 글자 있죠. 첫 글자, 다음 글자를 만나면, 그 다음에 해 다음에 뭐죠? 자죠, 그죠? 똑같이.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유죠. 그 다음에 사 다음에 오죠. 자, 이런 글자, 번호를 먹여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2신사상으로 연살이 되는 거죠, 연살. 자, 연살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도화살이랍니다. 도화살. 자, 이 도화살을 만났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모을 일. 도화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단장하고 꾸미고 단장한다. 단장할 일. 할 일, 또 꾸민다. 꾸민다. 그 다음에 시선을 모은다. 시선을 모은다. 그 다음에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출하는 것들이 또 발생하는 것죠. 소모, 지출. 그래서 우리가 또 출마나 당선을 위해서 뭡니까? 좀 선심을 쓰거나 남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과정도 일종의 그 동작 자체는 뭡니까? 소모지출 동작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작이 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번말 개띠 임자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오는 글자죠, 그죠? 다음에 한 칸 다음에 오는 어떤 이 글자의 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형님이에요. 그 다음 글자가 형님이에요. 내가도 보니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게 뒤에 만들어지죠. 범 오고 토끼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난 사람을 형님, 뒤에 따라 나온 사람을 동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격을 만나서 동생을 만나면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리고 사줘야 되는 거니까 뭐 소모지출이 체면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면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폼을 옷도 뭐예요, 좀 단정하고 폼나게 입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화살의 작용이 되는 것이죠. 대체 이런 운에는 이제 대신에 여러 가지 일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좀 이끌 수 있다, 이끌 수 없다. 후배를 만났으니까 내가 밥 먹으러 어디 가자 할 수 있어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주동할 수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주동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대체로 소모지출이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일에 내가 앞장을 서든지 나서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돼지, 토끼, 양, 쥐를 만난 경우나 또 원숭이, 쥐, 용이 닭을 만난 경우도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진을 볼 때 이제 요 자기 띠에 해당하는 것만 잘 정리를 해두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숭이, 쥐, 용이라면 원숭이 해놓고 딱 원숭이 해놓고 옆에다 지살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지살의 뜻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이나 묵었던 일에 다시 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도화니까 이 나라 도화살이니까 결국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체면치를 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럴 때는 이제 도화살을 좀 확대해서 가면요, 저게 이제 팔자 안에 이미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단위의 운, 그래서 그 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10년 정도 지배하는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운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매일 내가 단장하고 꾸미고 폼 잡을 일이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되느냐면, 프로페셔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능력이 남들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런 별이 들어오면 자기가 할 수 없이 앞장을 서고, 자기를 갖다가 단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팔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팔자에 있는 사람은, 항상 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인기와 관련된다,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과 관련된다, 또 뭐냐면 이렇게 풍류, 풍류로서 소모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또 그 풍류가 좀 지나치면은 일종의 그 남녀 간의 그 뭐 애증사로 까지도 쉽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도화살의 해석을 이제 팔자 안에 있는 경우와 또 뭡니까? 운에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에 잠깐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해석의 범위를 좀 달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도화살이 어떻게 보면 팔자에 있든지 운에서 와야, 뭐냐면 인기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뭡니까? 수확이 많은 땅을 가져야 좋았죠. 수확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뭐 만석 부자다, 천석 부자다, 험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백석 부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뭐냐면 인기가 올라가려면 저런 도화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과거 사회하고 지금하고 보는 법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화살날 자기가 잘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도화살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임묘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진이오죠, 그죠? 진. 자, 용날을 만났다. 그 다음에 해 다음에는 자 다음에 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유, 술. 그 다음에 사오, 미죠, 그죠? 자, 요렇게 날을 만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월살이라 그래요, 월살. 그래서 월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월살은 생긴 모양이 다룰자로 생겼죠, 그죠? 다룰자. 다룰자로 생겼고, 이렇게, 달을 만났다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은 언제 뜹니까?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밤에 뜨죠, 그죠? 근데 밤길에 뭘 만났다? 달을 만났다. 달을 만났으니까, 뭔가, 그 달은 내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내가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쳐다보게 된 거잖아요. 달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조명을 켜놓은 길을 밝혀준 거예요. 내가 달은 줄 뜻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방은 줄 뜻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부가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가이익. 그래서 부가이익이 생긴다. 근데 주도권이 있다, 없다. 달을 내가 매달았다, 달을 매달지 않았다. 내가 매단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약하다는 거예요. 주로 타의 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운에는 어떤 일이 많이 오느냐.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내가 뭘 만들어서 저지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더라. 전화 오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전화 오면, 야, 니 누구 알지? 예, 압니다. 그 아가 이렇게 됐단다. 예, 그러면서, 예, 뭔가 어떤 부가적인 이익이, 예,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직사회에서도, 예, 이런 어떤 글자를 만나 좋은 생기는 건, 그 자리가 내가 막 가고 싶어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리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빈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 빈자리가 돼서 내가 올라가게 됐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부가이익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가 주동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 안 하다. 그래서 주동하면 피곤인데, 주동하면 피곤. 주동하면 피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주변 뜻을 어떻게 해요? 따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노라면, 달이 뭐냐면 태양처럼 환한 빛을 주진 않지만, 내가 가는 길에 밤길은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무엇이 발생한다? 부가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날에 대체로 다른 사람의 변동이나 외부적인 환경의 변동으로 내가 나름의 득을 보는 것이 생긴다는데, 보통 설치면 어떻게 돼요? 달을 매달려고 하면 고생만 하고 결과는 별로 없는 하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월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해를 만나면 있죠. 어떤 해를 만나면 범말개가 용띠해를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일이 잘 발생하느냐 하면, 주변에 초상이 난다든지, 뭐 곡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하루하루 친다면 어떤 거예요? 하루하루 친다면은 상대방이 뭐 입었던 옷, 아주 또 아니면 뭐 좋은 액세서리겠다. 저거 예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상대방이, 이제 난 새 거 샀으니까 너 가져.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하나 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부가이익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달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고생만 하는 거죠. 경상도 말로, 잼내면 돼. 이러고, 잼돼. 이래, 잼돼. 안 돼. 이러세요. 잼돼. 조금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내가 이익을 얻으니, 막,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얻는 방법이다. 부가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 다음에 뱀. 즉, 자기 띠 앞에 뭐냐면, 말 앞에, 한 칸 앞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 다음에 범이 될 것이고, 토끼 앞이죠. 그죠? 가운데 있는 글자의 바로 앞자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글자의 바로 앞자. 그 다음에, 해자, 이렇게 연결되죠. 원숭이, 쥐, 용, 쥐 바로 앞에, 그 다음에 글자 순서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죠?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에 닭,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가 뭐냐면은 소위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한자로 쓰면, 몸을 망하게 한다. 망신 잘 아시죠? 그죠? 거기 소위 쪽팔린다 이거죠. 쪽팔릴 일이 생긴다. 이게 망신살. 자, 그래서 범말 개로 치면은 뱀, 돼지 토끼 양으로 치면 범, 원숭이 쥐용으로 치면 돼지, 뱀, 닭, 소로 치면은 원숭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자기보다 뭐냐면은 그룹이 한 그룹 원래 앞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범말 개보다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배가 되고, 그죠? 내가 후배가 되고, 뱀이 선배잖아요. 그 선배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 팍 떠드는데, 선배는 벌써 다 겪었다, 안 겪었다.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3학년한테 2학년이 막 이렇게, 어느 선생님은 어떻고, 어느 선생님은 어떻고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3학년 볼 때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막 뭐냐면,
표현을 하고 밖으로 말하는 것이 결국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어떻게 주워 담아 둘 수 있다 없다. 주워 담아 둘 수가 없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날에 뭘 이제 크게 구하면 오히려 망신당한다는 거죠. 망신.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하고 났더니 남들 다 알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비밀이 탄로가 난다. 그 다음에 비밀 탄로는 신체적으로 또 뭐냐면은 보여주기 싫은 데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보여주기 싫은 데 보여주는 것이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병원 출입을 하죠.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몸 안을 뒤져봐야 된다든지, 그죠?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일종의 망신이고, 대신에 이제 처녀 총각들은 좀 좋은 걸로 쳐요. 망신살은 뭐냐면, 속살을 보여줄 일이 있다는 것은 그날 뭐가 잘 된다? 연애가 잘 된다, 이거죠. 그죠? 서로 싸우면 속살 보여줄 일이 있었어요. 처녀 총각이. 그래서 이제 이 망신살은 대체로 비밀 탄로, 그 다음에 주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동하면 뭐가 된다? 웃음거리. 웃음거리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고3 이미 수학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막 수학여행 가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웃음거리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게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신체 노출. 이런 것을 인자로 봐서, 신체 노출은 대체로 질병이라든지 연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작하고 관련이 많이 된다 보면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자기 삼합뒤의 바로 앞에 있는 글자에 걸려드는 이 네 번째죠, 그죠? 사망신이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망신살에 해당하면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자, 망신살 경험 있습니까? 망신살요. 망신살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생각 그냥 말했을 뿐인데 남들은 그냥 이렇게 웃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돼서 참 그날 하루는 좀 피곤한 날이 되는 거죠. 피곤한 날이 되는데, 자, 망신살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막 떠든다, 조용히 있는다.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배가 빵 사준다, 안 사준다? 빵 사줘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의외의 실속을 봅니다. 의외의 실속. 이런 날 보통요, 로또나 그 복권에 작은 거라도 걸리는 날들이 이런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밥집에서 돈 계산 잘못해가지고 거스름 내가 더 받는 날도 이런 날이에요. 돈 거스름 더 받는 날도 의외로 실속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다 거스름 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떠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떠들면 내가 이상하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실속을 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실속을 차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망신살일 때 자기가 행동적인 면을 조심해서 지내고 있으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애사 이런 것들도 일종 신체 내출의 인자로 봐서 적극적으로 연애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지만